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 그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들어주셨는데요. 두 번째 세션도 총 세 분의 연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스마트 시티 테크라는 주제로 세 분의 연사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과 기술의 만남, 푸드테크 전성시대라는 주제로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님께서 국내 푸드테크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강지영 대표님은 부득이하게 현장에 못 오셔서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또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음식과 기술의 만남 푸드테크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로보아르트의 대표 강지영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로보아르테는 F&B를 잘 아는 로봇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라보트 치킨이라는 이 브랜드를 위해서 생겨난 그런 회사는 아니었고, 조리를 자동화하는데 로봇이 쓰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한 회사이고, 현재는 치킨 또 뿐만 아니라 튀기는 모든 조리 과정을 개발해서 그 솔루션을 적용한 라바트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영 매장 6개를 운영하면서 점주 한 명이 로봇이랑 같이 있다면은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점포가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회사로서의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회사로서의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 한편 테크 스타트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모두 개발이나 설계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저희 안에 다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 AS나 이런 부분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전천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푸드테크 회사로서 현재 국내에 많이 곽강을 받고 있는 중인데 푸드테크 회사로서의 그런 의견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번 세션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조리 과정 그리고 음식물을 만드는 과정 또 그걸 배달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저희는 조리 영역에서 테크를 적용을 한 그런 푸드테크 회사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내용은 이후에 녹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치킨 브랜드 매장을 계속 했었는데 앞으로는 GS25에서도 저희 치킨 로봇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의점 가보시면 튀김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지금 벌써 30개 넘는 튀김 종류를 프로그래밍에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매장을 부산 동래에 이렇게 시그니처 매장을 열어서 저희 로봇가 튀김을 맛보실 수 있게 저희가 4월 30일 오픈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 만약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푸드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푸드테크 전성시대라는 발제를 했지만은 사실 정말 전성시대일까 이런 고민들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푸드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정말로 이런 회사들이 많은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음식과 그리고 기술이 접목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식품 산업에 인공지능, 또 저희처럼 로봇, IoT 등의 기술이 결합돼서 지금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술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푸드테크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회사들을 제가 나열을 해보았어요. 그 뭐 회사 이름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푸드테크라는 말들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한 16가지 정도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게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나 묘기요, 쿠팡이츠로 주문 많이 해보실 텐데요. 이제 주문 배달 앱을 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생각대로나 아니면 불응 이런 곳에서 배차가 되어서 저희가 배달 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플랫폼들을 다 푸드테크 회사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컬리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런 부분 또한 아니라 뭐 오늘회 이런 신선 식품까지도 저희가 집에
오늘 아침에 주문을 하면은 그날 오후에는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즐기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푸드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공유 주방, 또 이제 아마존고로 대표되는 무인 매장들 국내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푸드테크라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라보트 치킨 같은 조리 자체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회사들, 아니면 네 실내에서 이제 서빙하는 로봇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은 실외에서도 만약 이제 허용이 된 곳에서는, 규제가 좀 허용이 된 곳에서는 실외에서도 배달하는 그런 로봇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드론으로도 저희가 배송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HMR 많이 해 드셨을 텐데요. 집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 그런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HMR 제품이 배달로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재료만 배송받는 그런 형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나 키오스크 뭐 이런 식의 비대면으로 주문하는 그런, 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포스의 회사들이 굉장히 푸드테크 회사의 범주에서 네, 성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여기서 빠져 있는 거는 저희가 푸드테크인데 계속 테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요즘 원래는 순서가 푸드가 먼저였을 것 같은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저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사실 정말로 이제 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저희한테 좋은 가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품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식재료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그테크, 이제 농업 같은 경우를, 농업 이제 뒤에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테크에 접목해서 스마트하게 길러내는 그런 것들, 그래서 탄소 발자국 줄이고 그런 부분들, 뭐 대체육 배양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도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곤충식품 등등등 이런 부분들 다 푸드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언급하지 못한 다른 회사들도 많으니 앞으로 이제 관심이 생기시면은 찾아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서도 제가 의문을 가졌었던 부분이, 정말 푸드테크 전성시대가 맞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리서치 기관에서 아무래도 조사한 거다 보니까 2021년 4분기에만 이제 포착되는 그 푸드테크 회사들을 다 이렇게 하나의 장표에 넣은 것인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리서치 회사라 보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제가 창업했던 2018년만 해도 200조 원 수준의 시장이다라고 했었는데, 2027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때는 500조 원, 400조 원, 500조 원 되는 그런 큰 시장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사실 어떤 기사들을 보면 2,000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숫자가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찾아보니 글로벌리 네, 푸드테크 회사 중에 이제 아마존이 끼어 들어가서 그 볼륨이 커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아마존고를 언급했었는데요. 배송, 뭐 음식 배송이나 뭐 물품 배송부터 시작해서 아마존고 같은 그런 매장들까지 하면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끼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커 보이는데, 사실 이제 아래 보시면은 뭐 배달하는 딜리버리 히어로, 뭐 도어대시나 이런 것들이나 등등등, 정말 그 버티컬에서 푸드테크 버티컬에서 좀 탄탄하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합치면은 약 이런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는 어떠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로켓펀치를 많이 사용을 해서 로켓펀치에서 검색을 해보니, 푸드테크 기업이 작년에는 그래도 한 100개가 안 됐었는데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테크 회사들보다는 굉장히 수가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푸드테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회사들 중에 음식 자체 기술을 적용하는 곳은 더 적으니, 오히려 생각해보면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큰데 아직 국내 요만큼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발전 가능성,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본론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왜 푸드테크 시장이 전성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원래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하는 거 좋아하지만 정리하다 보니까 네 가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네 가지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네,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도 종식이 되지 않았고, 저 또한 지금 현재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코로나19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진짜 이 팬데믹 시장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심화되면 심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미 2 년,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활 양식들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배달, 네, 음식을 집에서 해 먹거나 아니면 시켜 먹는 그런 것들이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쿡방 같은 것들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음식을 계속 해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이 이틀 차기 때문에 '배달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HMR 제품을 쓰긴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바뀌지 않고 '더 편리한 방식을 저희가 더 생각해 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수치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표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 그림인데요. 코 코로나 이전에 2019 년에는 보시면은 이제 도심에는 시켜 먹는 인구 거의 없었고 이 시간대도 보면은 저녁 시간대에 인프라가 좀 갖춰져 배달 인프라가 좀 갖춰진 주거 지역에서만 좀 배달을 시켜 먹는 거 했다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뭐 재택을 하니까 계속 배달 시켜 먹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나가기 싫으니까 나가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시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 지도처럼 이렇게 배달 지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와 치킨 등 음식 서비스 거래액만 보자면은 거의 뭐 8배, 9배, 이제 10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상황이고요. 굉장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체감하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만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지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30% 정도였다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준 설명하는 장표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비대면 땡땡, 뭐 비대면 결제, 비대면 예약 이런 스타트업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캐치 테이블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정말 핫한 맛집들만 싹 모아놔서 네, 그래서 저도 애용하고 있는 그런 캐치 테이블이라는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이제 티오더 많이 이제 식당 가보시면은 거기서 주문도 하고 테이블에서 결제까지 하는 그런 저희가 그런 식의 음식 문화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를 계속 녹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잠깐 뜬금없이 회사 얘기가 나올 텐데 라버터 치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1호점부터 지금 6호점까지 하면서 홀 없이 배달과 테이크아웃으로만 저희가 매출을 일으키자. 그리고 운영은 무조건 점주 한 명이 하게 하자. 그래서 보시면 이 창문에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명이 하게 하자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증명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평 내외 매장에 이제 배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받고 이러면 또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체 뭐 키오스크 주문 배달 앱에서 비대면 주문을 하는 것을 저희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게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ESG 갑자기 이제 요즘은 ESG 어디나 다 뿌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푸드테크는 ESG가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태까지는 식자재에 안전하게 접근을 하는 것, 뭐 배달을 어떻게 갔지? 사람은 어떻게 안 만나지?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안전한 음식 제공되고 있는 것까지는 와서 저희처럼 조리를 자동화하고 로봇이 대신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푸드테크 방향은 정말로 건강하게 길러진 식자재를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질 텐데요. 이제 채소도 공장에서 만듭니다. 요즘 마트에서 계절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채소 중에는 이렇게 공장에서 키운 게 꽤 있습니다. 채소 공장뿐 아니라 대체 육이나 대체 계란도 이 푸드테크라는 첨단 기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의 현수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임경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공장.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장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못 보던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식물 공장입니다. 6층으로 빼곡하게 들어선 선반마다 로메인과 버터헤드 같은 싱싱한 잎채소가 자랍니다. 흙도 없고 햇빛도 없습니다. 농약도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배양액, LED 조명, 온도, 습도 조절 시스템이 채소를 키웁니다. 이 모든 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중앙통제실에서 네. 제어합니다. 전형적인 푸드와 테크가 그다음에 결합된 온도, 형태이죠.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그 영양 성분인 양액의 농도하고 pH 농도들을 보고 있고요.
대류 환경을 만드는 톤의 채소를 생산합니다. 같은 면적의 밭보다 생산량이 60배 많습니다. 생산된 채소는 마트에서 친환경으로 팔려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새싹 채소와 파프리카도 있습니다. 아직은 밭에서 키운 채소보다 조금 비싼 편이지만 유기농보다는 쌉니다. 식물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날씨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이라 병해충 피해도 없습니다. 마치 공산품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사라졌습니다. 영상 50도까지 치솟는 중동에도 식물 공장을 수출합니다.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남극 세종기지에서도 대원들이 수박과 오이를 직접 키워 먹습니다. 푸른 채소를 본다는 게 하나의 낙이 되더라고요. 식물 공장은 우리가 사는 곳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 안에 있는 이 공장은 매일 이 채소 500포기를 생산합니다. 판매는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합니다. 겨울에도 채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품이 소비자 식탁까지 이동하는 거리 푸드 마일리지가 불과 10걸음입니다. 바다 건너 멀리서 오는 식품에 비해 훨씬 환경에도 좋다는 뜻입니다. 물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절감, 이런 친환경 측면에서도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국내 대부분 자동화하여 초보자들도 손쉽게 채소부터 꽃까지 기를 수 있는 신개념 식물생활 가전입니다. 식물 공장은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식물 공장 스타트업 회사인 인팜이 1조 원 가치를 인정받아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식물 공장에서 쓰는 전기가 아직 100%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은 한계입니다. 하지만 경작지를 늘리려고 벌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물도 아끼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변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바로 현재의 농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인류는 농업을 시작한 이후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수들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을 생각한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비단 경작하는 곳들을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순한 그런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간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에그테크를 바라보고 되게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찾아보시면은 재밌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단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주방에 로보틱스가 들어가는 것들. 그 이유가 과연 인건비 때문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러브드치킨을 제가 2년간 운영해 오면서 느꼈던 거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실제 저희는 한 명만 뽑으면 되는데 매장에 그 한 명 뽑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더 심해졌고 실제로 글로벌리 F&B 매장에서의 인력난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자코리아나 알바천국 오늘도 알바본에서 이제 공고를 올려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공고는 계속 증가해서 올라왔지만은 코로나 기간 동안 지원자 수는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두시면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다른 거 할 게 없지만은 그만두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그런 노동에 대한 많이 달라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많이 준다 해도 뽑히지를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설날에 설에 그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은 시급받는 분들 2.5배를 받게 되는데 사실 매출이 2.5배 갑자기 이익이 2.5배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닫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 매장도 사실은 휴일엔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장님 혼자 이제 돈을 버셔야 되는 사장님 혼자 일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로봇이 퍼포먼스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생산성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키친 매장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아시아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유럽으로 몰려가면서 작년에는 특히나 이제 파스타 로봇이나 그 국내에서는 고기 구워주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튀기는 거나 아니면 다른 말씀드렸던 굽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로봇이 생겨나고 사람의 구할 수 없는 일손을 로봇이 거두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반죽된 지나가겠습니다. 닭고기를 170도 기름에 넣어 튀깁니다.
고기가 엉겨붙지 않도록 일정한 시간마다 흔들어줍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은 기름기를 제거한 후 배식대 네.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센서나 로봇에 이런 의해 것들로 스스로 많은 이루어집니다. 테크들이 이제 주문된 들어가게 메뉴에 된 거죠. 맞춰 치킨을 튀기는 로봇은 시간당 50마리까지 조리가 가능해 직원 3, 4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치킨을 로봇에 튀기면서 얻어온 조리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2022년, 2023년의 치킨을 내가 원하는 치킨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저희 개인화라고 얘기하고 개인화된 주문을 처리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올해는 프랜차이즈 시장과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점차 시간 관계상. 그래서 언급하고 넘어간 부분이 여태까지의 로봇이 이제 노동력을 대체한다라는 그런 수준에 있었다면은 저희가 그 노동력을 대신하는 로봇을 운영하면서 저희 클라우드에 계속 그 조리 데이터들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온도에는 이렇게 튀겨지더라. 그리고 어떤 고객은 이런 식의 치킨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치킨집을 가도 더 바삭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거를 뭐 점주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그거를 처리해주지 않고 로봇 역시 처리하지 않은 상태였지만은 저희는 넥스트 이제 푸드테크는 그런 개인화된 주문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경북에 있는 회사인데요. 비타모조 같은 경우에는 뭐 90억까지 음식 조합, 그러니까 샐러드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은 샐러드 종류를 굉장히 많이 조합을 자동으로 해주어서 정말로 내가 먹고 싶은 정말 이 니치한 그런 샐러드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고 또 아마 이런 안주류들 아니면 볶음면도 원래 매운 거 불닭볶음면 나왔는데 이게 너무 매우니까 너무 매운 거를 덜 맵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요청들까지도 저희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 커뮤니티 카페 가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이제 마라탕 집에서 마라탕을 맵지 않게 해달라 이런 식의 지금 요청까지 들어오는 그런 고객 주문이랑 그리고 그 점주들의 힘든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네 해드릴게요라고 전화는 받지만은 보통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처리를 못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로봇이라면은 절대 무시를 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인풋이 이렇게 튀겨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게 들어오면은 로봇은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 맛 취향을 즉시 적용하기에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팁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를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거는 아마 이런 식의 스타트업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에 50마리 정도 튀길 수 있는 생산성을 생겼고 튀김기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저희 로봇을 설치만 하면은 그게 편의점이든 아니면 라바트 치킨이든 뭐 BBQ든 치킨을 튀길 수 있게끔 저희 프로그래밍까지 하는 것은 되었으나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개인화된 레시피를 자체 앱으로 받고 그 주문을 받은 것을 로봇이 인식을 하고 지금 170도에서 6분을 튀겨야 되지만 지금 뭐 온도가 약간 내려갔으니까 30초 더 튀기자 이런 것들을 AI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넥스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과제로 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희는 조리 영역에서 하고 있지만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배송을 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왜 드론 배송은 아직 없을까? 드론으로 배달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파트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고민이나 아니면은 뭐 조금 뭐 데워서 뭐 30분 뒤에 갖다 주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주문 어플 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예약 시스템까지 해놓는 그런 플랫폼이 생긴다든지 그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서 앞으로 1, 2년 뒤에 우리가 먹는 F&B 상에서의 많은 테크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겠구나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과연 제가 전선획대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냥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뭐 조리하는 로봇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냥 사실 맥도날드가 저한테 질문 오는 것 중에 가장 큰 푸드테크 회사, 가장 존경하는 푸드테크 회사가 어딘가요? 라고 하면 전 맥도날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의 관점에서 빠르게 음식을 내보내기 위해서 조리 환경을 완전히 자동화를 시켰고 그리고 그거를 그 경험을 맛으로 또 고객이 느끼면서 이 가격에 이런 맛을 느끼게 한다니 이런 식의 레시피 개발이나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푸드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테크를 더더욱 크게 하는 것은 지금도
코딩하고 계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대표하여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드테크 현재 초창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0년 이후에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이미 열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 푸드테크라는 단어를 아직도 어색해 하시는데 누구나 할머니까지도 푸드테크 회사 다닌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회사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시장이 커지고 또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보아르테 강재영 대표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푸드테크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강의 내용을 들으니까 좀 더 익숙해지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확실히 좀 열리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고맙습니다.